안녕하세요. 이재일입니다. 포토샵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군데군데 벗겨져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그 문자 스타일인 그런지 스타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팔트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약간 그 청바지에 뭐 오래된 청바지 같은 경우에 보면 뒷주머니라든지 아니면 그 글자가 새겨져 있는 그중 브랜드가 새겨져 있는 그런 글자들이 좀 빛바래거나 좀 뜯겨져서 나가 있는 그런 느낌들을 좀 보셨을 텐데요. 그런 글자들을 보셨을 텐데 그런 글자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새로운 그 작업창 하나 만드시면서 하나하나 그런 느낌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아마 뭐 제가 한 두 가지 정도의 그런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그런지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파일에서 새로운 창을 여시고요. 사이즈는 720에 480, 리솔루션은 72, 그 다음에 그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 값으로 주셔서 OK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눌러주시고요. 화면 좀 정성이 크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 글씨를 쓰셔야 하기 때문에 T 도구 툴인 글자 입력 툴을 선택을 하시고 글자 입력 도구 툴을 선택을 하시면 상단의 옵션 바에서 반드시 글자의 어떤 그 크기라든지 아니면 글자 색상을 반드시 보시고 넘어오셔야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여기다 클릭을 해서 글씨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NGE라고 하고 가운데 정렬이 됐기 때문에 적당히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겠죠. 저는 약간 좀 두꺼운 글씨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두꺼운 글씨로 표현하는 이유는 효과를 아주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약간 좀 두껍고 약간 헤드라인체 비슷한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원하시는 폰트로 작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아마 얇은 글자꼴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없는 그런 뭐 부분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개념 이해가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도드라져야만 개념을 확실하게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약간 좀 두꺼운 글자 일단 그 저의 그 강좌를 보시면서 따라 하실 때는 두꺼운 글자로 하시고 정확하게 순서라든지 어떤 이펙트 어떤 필터들을 써야 되는지 이해가 되셨다면 그때서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폰트로 작업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글자를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지만 글자를 T 썸네일을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마우스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편집 화면이 나오면 컨트롤 T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패널 창이 떨어지죠. 사실 이 패널 창이 나와 있는 부분이 상단의 옵션 바와 동일하긴 하지만 좀 세부적인 옵션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옵션 바는 글꼴이라든지 아니면 크기, 그 다음에 색상, 그 다음에 정렬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뭐 자간이라든지 행간 이런 것을 조정할 때는 컨트롤 T를 누르셔서 조정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자 글꼴은 임팩트라고 해서 약간 좀 두꺼운 영문 글꼴로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헤드라인 없으시면 그 한글에 헤드라인을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헤드라인 R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걸로 조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동 툴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를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렇게 이제 글자를 조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적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컨트롤 T 명령을 누르셔서 Alt와 Shift를 눌러서 적당히 드래그를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컨트롤 T 명령과 지금의 그 컨트롤 T,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글자의 편집 화면에서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편집 화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누르게 되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예, 글자를 편집할 수 있는 패널 창이 떨어지지만 이것이 선택이 해제된 상태, 즉 다시 말하면 Move 툴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단순히 글자를 의해만 선택해서 컨트롤 T를 하게 되면 회전이나 크기, 각도 또는 뭐 기울기, 그 다음에 변형들을 나타낼 수 있는 프리 트랜스폼의 그 형태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마시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셔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셨다면 이제 이 글자들을 약간 희끗희끗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드셔야 합니다. 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면 새로운 빈 공간의 레이어 하나 만들어졌죠.
자, 그런 다음에 반드시 보셔야 될 것이 여기에 있는 정경색과 배경색인데요. 정경색과 배경색이 다른 색으로 지정이 되신 분들은 영문키 D키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하단에 Default Foreground and Background Color라는 것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정경색과 배경색이 항상 기본색으로 돌아온다. 영문키 D키를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영문키 D요. D키입니다. 이걸 누르셔도 이 값이 이렇게 조정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필터에 렌더의 클라우드 명령을 해서 여러분 그 흑백의 불규칙한 구름 이미지를 일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필터의 렌더의 디퍼런스 클라우드를 누르셔서 약간 좀 음영을 좀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컨트롤 F키를 누르게 되면 조금 전에 수행했던 필터의 렌더의 디퍼런스 클라우드 명령을 반복 실행하는 명령인데 한 번씩 누를 때마다 그 반전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의 모양이 적당히 조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이 여러분 이 구름의 이 밝고 어두운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글자의 영역에 어떤 좀 이렇게 걸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레이어 1번 눈을 껐더니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글자 레이어의 영역이 글자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 상태를 눈에 익혀 두시고 구름 이미지를 켰을 때 이 글자 부분 정도에 이렇게 밝고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균일하게 걸쳐질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합니다. 물론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효과를 좀 더 보시려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당히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렇게 껐다 켜면서 적당히 또 모양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적당히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글씨가 쓰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이 이미지를 약간 좀 지저분한 효과를 줄 수 있는 효과로 넘어가 주셔야 되는데요. 자, 필터의 디스톨트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디스톨트가 아니라 스케치 부분에 보시면 크레ion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정하실 것은 텍스처가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캔버스로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을 모래 질감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링과 릴리프 부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값만큼 조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디스톨트의 크레ion이라는 부분을 이용하면 구름의 지저분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추가를 하는 그런 필터일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OK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많이 거칠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레이어 채널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여기에 채널이 보이실 겁니다. 채널을 누르게 되면 RGB 채널, 레드 채널, 그린 채널, 블루 채널이 보이실 텐데 RGB 채널을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썸네일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구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부분은 선택이 되어 있고 어두운 부분은 선택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나름대로 구름 이미지를 선택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글자가 있는 이 부분 형태에서 이게 좀 균일하게 잡혀야 되는데 한쪽으로 좀 치우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나왔네요. 자, 다시 레이어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하셔야 될 게 그런지란 그 글자 레이어를 선택을 하셔서 여기 복제 툴에다가 끌어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는 거지만 기존의 레이어를 가져다 놓으면 복제가 되고 있죠. 그런 다음에 그런지 첫 번째 눈을 끄시고요. 조금 전에 구름 이미지로 우리가 채널 값을 조절했던 부분은 또 눈을 꺼주시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지 카피라는 부분에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빛바랜 형태로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빛바랜 글씨의 모양을 좀 더 다르게 보고 싶다 또는 좀 극대화하고 싶으시다면 이미지의 어저스트먼트 레벨스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조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가볼까요? 그러면 어떤가요? 그런지 모양이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보실 수가 있겠죠. 또한 이것을 마음에 들지 않게 하시려면 않다 하시면
레이어 마스크 부분을 썸네일을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I키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밝은 부분이 어두워지고 어두워진 부분이 밝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이미지의 어저스트먼트 레벨스를 누르셔서 여러분 이것을 반대값을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끌어다 당겨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모양 형태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어떤가요? 이제 보시기에 뭐 조금 전에 보셨을 때보다는 훨씬 더 거칠어진 느낌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여러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것을 약간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필터의 노이즈의 미디안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이미지를 좀 더 거칠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다가 한 2나 뭐 3 정도 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뭐 적당히 값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OK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좀 더 많이 그 빛바래져 있는 모양 형태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 블렌딩 이미지, 레이어 블렌딩 이미지, 그러니까 블렌딩 모드를 가셔서 디졸브 명령을 써주시. 약간 디졸브를 하게 되면 약간 좀 거칠어지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필 수치를 한 90% 정도로 떨어뜨려 주시고요. 자, 이것을 약간 90% 또는 95% 정도 갈까요? 너무 많이면 좀 보기 싫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밑에 있는 그런지를 또 눈을 켜시고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디졸브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은 한 50% 정도로 가볼까요? 한 70% 정도. 예. 이렇게 구현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한 40% 정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현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더 많이 뜯어져 있는 부분, 좀 더 적게 뜯어져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뭐 새로운 옵션들을 또 주셔서 작업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이것을 노멀로 주시고 이 값도 다시 노멀로 주신 다음에 이 값 자체로도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셔도 충분히 그런지 스타일과 비슷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창을 하나 열고요. 마찬가지 좀 키우고 한 다음에 마찬가지 그런지라고 직접 쓰겠습니다. grunge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 컨트롤 T를 넣어서 글자를 좀 더 크게 할까요? 이렇게 적당히 크게 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두 개 레이어를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문키 컨트롤 키하고 영문 E 키를 누르시게 되면 두 개가 합쳐지겠죠.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영문 E 키를 누르게 되면 이게 두 개 레이어, 즉 백그라운드 레이어와 이게 합쳐진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필터의 노이즈에 애드 노이즈를 눌러주시고요. 자, 어마운트는 한 50%, 그 다음에 그 가우시안, 그 설정, 그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은 가우시안으로 모노크로매틱에서 칼라 값이 없는 정도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자가 좀 거칠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약간 좀 노이즈가 아주 심한 그런 글자가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다시 여러분 필터의 노이즈의 미디안 값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미디안 값은 조금 전에도 제가 사용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자, 미디안 값을 주셔서 적당히 한 2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2나 3을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을 밝고 어두운 부분을 좀 조정을 하기 위해서 필터의 Adjust Levels를 이용하셔서 적당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시게 되면 자, 거친 느낌의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흰색 부분은 왼쪽으로, 검정색 부분은 오른쪽으로 잡아당겨져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시면 이런 두 가지의 약간 좀 빛바랜 듯한 그런 느낌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작업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들어갔던 게 여러분 여기에 노이즈의 미디안 값과 그 다음에 이미지의 어저스트먼트 레벨 값을 이용해서 서로 이 음영값, 즉 밝은 부분을 더 밝게 또는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게 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적정값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지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 위에도 뭐 몇 가지가 더 있긴 하지만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내시면 충분히 그 글자가 군데군데 그 뜯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